안녕하세요. 저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고요.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9년 전, 그러니까 제가 58살 때 미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23해 동안 일했는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거든요. 그때 받은 퇴직금이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 한국에서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처형이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보고 와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라스베이거스는 세금도 없고 물가도 저렴하다고 한국보다 훨씬 살기 좋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움직인 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이미 80이 넘으셨고 아버지는 치매가 시작되고 계셨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돈 벌어서 용돈 많이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재취업해서 받을 월급보다 미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순자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미국이야.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자고 했는데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렸어요. 부모님께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드리고 싶다고,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 결국 아내가 따라오기로 했죠. 미국 오기 전에 부모님께 큰 소리 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국 가서 돈 벌어서 매달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아들아, 돈은 됐고 건강하게만 살아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어머니, 저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어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건 2015년 3월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너무 건조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봄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처형이 마중 나와서 차를 태워주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번쩍번쩍한 카지노들이 서 있고 네온사인들이 낮에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형님, 여기서 돈 벌기 쉬워요? 제가 차 안에서 처형에게 물었어요. 처형은 웃으면서 그럼 일만 열심히 하면 한국보다 훨씬 낫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언어 문제가 있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생활에서 쓰려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도 하우머치? 만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집도 문제였어요. 처형 집에서 몇 달 신세지다가 독립해야 했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괜찮은 아파트 월세가 $1,000가 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거죠. 한국에서 살던 집 월세보다 훨씬 비쌌어요. 물가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하고 처형에게 물어보니까 집세는 좀 비싸지만 다른 건 저렴해라고 하더라고요. 차도 있어야 했어요. 라스베이거스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거든요. 중고차라도 사야 했는데 괜찮은 차가 $5,000, $10,000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퇴직금에서 이것저것 빠지고 나니까 벌써 반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일자리는 찾았어요. 한인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번 일했어요. 시간당 $10 조금 넘게 받았으니까 한 달에 $1,300 정도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5시간씩 주 4번 일해서 한 달에 $800 정도 받았어요. 둘이 합치면 $2,100, 한국 돈으로 24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생활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첫 달에는 정말로 부모님께 50만 원을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어머니 통장에 50만 원 들어갔을 거야. 매달 보낼 테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려라고 했어요. 누나가 어머 정말? 종민이가 벌써 돈을 보냈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달부터 시작됐어요. 집세가 $1,100, 차 할부금이 $300, 보험료가 $200, 휴대폰이 $100, 전기요금이 $150.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기본 생활비만 거의 $2,000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먹을 것, 기름과 병원비까지 하면 $2,300가 넘었어요. 우리가 버는 게 $2,100인데 쓰는 게 $2,300면 매달 $200씩 모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요?
둘째 달에는 30만 원만 보냈어요. 누나한테 전화할 때 이번 달은 일이 좀 적어서 30만 원만 보냈어. 다음 달부터는 다시 50만 원씩 보낼게라고 했어요. 누나는 괜찮아, 종민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셋째 달에는 20만 원, 넷째 달에는 10만 원.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때마다 누나한테는 일이 좀 줄었어. 차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 이런 핑계를 댔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미국 생활비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였어요. 여섯째 달부터는 아예 못 보냈어요. 저축한 돈까지 다 써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누나한테 연락하기가 무서워졌어요.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 못 보냈어. 다음 달에는 꼭 보낼게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 1년은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보냈어요.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집세는 해마다 올랐고 나이가 들면서 일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아내는 관절염이 생겨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했고요. 가장 힘든 건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전화하면 어머니가 아들아 몸은 괜찮냐?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곧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곧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아예 한국 가족들과 연락을 줄였어요. 전화 받기가 무서웠거든요. 누나가 전화하면 지금 일하는 중이야. 나중에 다시 걸게 하고 끊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3년째 되는 해에 큰일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누나한테서 직접 듣지도 못하고 한국에 있는 사촌 형에게서 들었어요. 종민아, 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있냐? 라고 하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아버지가 언제? 그랬더니 누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장례 다 끝났어. 너한테 연락했지만 안 받더라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누나가 여러 번 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일이 바빠서 한국 전화를 다 거절했었어요. 누나, 내가 못 받은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가서. 라고 했더니 누나가 됐어. 내가 여기 있어도 어차피 도움 안 됐을 거야. 병원비, 장례비 다 내가 내 거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3년 동안 부모님께 용돈은커녕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도 모르고 있었고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었어요. 누나,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라고 말하려는데 누나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누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이제 어머니 소식도 모르겠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디서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누나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아들아, 돈은 됐고 건강하게만 살아라라고 하시던 그 모습이요. 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괜한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치고 미국 온 거예요. 아내도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저녁에 제가 한숨 쉬고 있으면 여보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잖아라고 위로해 주는데 저는 정말 한심해요. 67살 먹고 아내한테 위로받고 있는 제가요. 지금이라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고 누나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돌아갈 돈도 없어요. 비행기표가 $1,500씩 하는데 우리는 매달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거든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한국에서 관광 온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김치 사면서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9년 됐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좋겠네요. 미국 생활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쓴 웃음만 지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여기서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부모님께는 불효만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그냥 제 취업을 위해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월급이 적어도 부모님 곁에는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소박하게 살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들여서 효도하고 싶어서 미국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불효를 한 거예요. 돈은 못 보내드리고 곁에도 없고 연락도 못 드리고. 이게 무슨 효도예요? 어제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자식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누나한테 연락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전화를 안 받아도 계속 걸어볼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용돈을 못 보낸 게 능력이 없어서였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했던 지난 몇 년이 너무 후회돼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누나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 당분간은 용돈 못 보낼 것 같아. 대신 자주 연락드릴 개라고 했어야 했는데. 괜한 체면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 누나한테 진짜 이야기할 거야. 우리 상황 다 말하고 어머니 소식도 물어볼 거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진작 그랬어야지. 가족한테 무슨 숨길 일이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누나가 저한테 얼마나 실망했을지 뻔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연락이라도 드려야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씀 꼭 들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가족한테는 솔직한 게 최고예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지금처럼 연락이 끊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 못 보내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거짓말하고 연락 안 하는 거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건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저는 이제라도 그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용돈은 못 보내드려도 여기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한인마트에서 일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김치를 사시더라고요. 계산해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수고하세요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어머니와 비슷해서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정말 어머니 보고 싶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럼 연락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누나한테 전화해 볼 거예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이메일이라도 써볼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할 거예요. 제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걸,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꼭 전하고 싶어요. 미국에 와서 9년, 연락 끊긴 지 3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라스베이거스 사막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정말 넓어요. 한국에서 보던 하늘보다 훨씬 넓고 파래요. 그런데 아무리 넓고 아름다운 하늘이라도 가족과 떨어져서 보는 하늘은 외로워요. 이제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알겠어요. 늦었지만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 깨달은 거니까요. 내일 전화 통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전화를 받아주고 어머니 안부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과 연락하세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가족은 기다려주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67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면서요. 어머니께 마지막 효도, 진짜 마음으로 하는 효도를 하고 싶어요.